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수상 등이 있는데요. 이 이후에 성북고등학교 유진 선생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걸 적어봤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올해 새로 하는 건 제가 그 오디오북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책들을 하도 안 읽어서 오디오북이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최신 서적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커 연결해서 오디오북 들려주고 들으면서 동시에 자기 독후감을 실시간으로 적어내게, 그리고 잠깐 토론해서 독서를 할 수 있게 제가 지금 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실기 전형은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합니다. 반드시 수시에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 정시로 가면은, 정시를 아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모의고사 가지고는 택도 없어. 정시에 대학 못 가. 그러면 반드시 수시에 실기 전형으로 대학 해야 되는 학생. 지금 보니까 정시로 가는 게 더 좋겠어. 그런데 그 정시 전형에 실기가 있어. 연습을 한번 진짜같이 하고 넘어갔으면 하면 좋겠어. 그런 학생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네, 저희 학교는 동시에 거점 학교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일체 실기와 관련해서는 비용을 걷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늘 하는 훈련은 똑같습니다.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4개가 제일 중요하고 매일 4개 시키고 하는데, 제가 이게 고문인 게 아주 이거죠. 최대 입시에서 제가 발을 못 떼고 손을 못 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왕복 달리기를 돈 주고 배워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윗몸 일으키기 다들 잘 하시잖아요.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학원 가서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 마냥 돈 주고 배우는 현실이 체육인으로서 가슴이 아파서 학교에서 제가 최대 입시를 포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시로 가야 되는 학생인데 실기 기록이 좋으면 실기 안 시킵니다. 일단 수능 더 잘 볼 수 있게 계속 해놓고 마지막에 하고, 높이뛰기와 핸드스프링을 아무나 가르쳐 주진 않고요. 체격과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학생만 가르쳐 줍니다. 교과 전형은 정시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항상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제 눈에는 한양대 학교 에리카 캠퍼스하고 한체대가 교과 전형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또 실기 전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양대 에리카는 매력적인 게 수능 이후에 실기를 보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잘 나오면 포기시킵니다. 가지마, 정시로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재미가 있고요. 한체대는 수능 이전에 실시하죠. 한체대 정시를 봐야 될 학생은 반드시 저기에 참여시켜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2개 대학에서 뽑습니다. 경희대 22명, 한국외대 3명. 준비되어 있으면 도전할 만하다. 저처럼 실기를 못하는데 맞아가면서 연습해서 대학을 갔어야만 했잖아요. 제가 대학 갈 때는 실기를 반드시 봤어야 되니까. 요즘은 저처럼 실기를 못하면 논술 전형을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하나가 실기를 못해서 논술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체육계에서는 별로 보지 않아서 공과대학도 좀 봤거든요. 그런데 공과대학에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의외로 준비하면 잘 뚫린다. 단 체육계열에서는 뽑는 곳이 별로 없다. 재수생들이 하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기와 함께 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상. 특기자 전형을 지도하기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도 다 다르고 입상 실적도 다르고 또 종목마다 그 대학 팀과의 커넥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어서 특기자 전형을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거에만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경희대학교에서 스포츠 지도학과는 이게 선수 출신 경력자들을 주로 뽑는 학과인데요. 여기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하겠다고 올해 기본계획에 발표를 했습니다. 체육학과에서도 별도로 20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 가서 좀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눴더니 체육학과는 스포츠를 공부할 학생,
스포츠 지도학과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본적으로 선수 베이스가 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거야. 그래서 지도자로 좀 키워보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특기자 전형인데 내가 대학을 좀 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여기를 도전하면 20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여기가 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최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스포츠 선수로 성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한테 의뢰가 좀 들어오거든요. 실기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좀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서울 최고나 이런 좀 그런 학교들은 내신 관리가 일반 계고에 있는 스포츠 선수들보다 잘 되어 있어서 실기 전형에 도전시키면 의외로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이 학생들 실기가 보통 일반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준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시키면 꽤 짭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속한 표현 죄송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희대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준비는 사실 공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반에도 지금 야구 선수들이 20명 정도 있는데 수행평가에 참여해. 그리고 오디오북 함께 하고 그리고 봉사 보냅니다. 지금. 억지로 훈련 없는 날 제가 봉사 보내는데요. 그 정도만 준비해도 전국의 야구 선수 중에는 학생부가 제일 관리가 잘 될 것 같아. 아무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실기전형도 가끔 준비시키고 정시로 가면 지금 수시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시에 가톨릭 관동대나 강원대 삼척 캠퍼스 극동대에 가면 선수들만 선발하는 전형이 또 있습니다. 티오가 이런 것도 권장합니다. 개인 종목들이 입상 성적이 있어야 대학을 가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입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뭐 수영, 핀수영 이런 것들. 그런데 대학에 일단 진학을 시킨 다음에 대학부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그게 훨씬 수월하답니다. 고등부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그 대학부에서 메달을 따서 그 메달을 들고 다시 재수하는 거예요. 그 입상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서 그렇게 재수해서 이렇게 한 완쿠션으로 대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편입학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도 요즘은 잘 찾아오지 않지만 지방대학 교수님들은 계속 오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만 잘하면 사실 지방대학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그쪽에 보냈다가 천안권까지 대학까지 2년 뒤에 편입 넘어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2명을 편입시켰는데 그래서 잠깐만 지방대학에 가 있어. 그러면 웬만한 천안대학, 천안권 대학이면 지금 한 4등급 정도의 실기 좀 하면 갈 수 있는 대학들을 편입학으로 넘어갈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입학까지 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준비를 하냐 하면 늘 작년에도 보였고 올해도 여기 나눠드렸듯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은 제가 직접 다 기본 계획을 분석합니다. 기본 계획을 분석하면 작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들어온 것들이 제가 금방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면 좋겠다. 어떤 학생을 이 학교에 보내면 좋겠다 하는 전략들이 아래서부터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늘 학부모들에게 기본 계획 분석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거든요. 저희가 지금 매년 3, 4회씩 최대 입시 설명회를 3, 4, 5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학교 학부모들 한 20명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 진학 설명회 합니다 하고 구글 폼으로 인근 학교에 공문을 돌리면 선착순 100명이 이틀 정도면 다 찹니다. 관심들이 많으신데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 사실은 학원에서도 입시 설명회를 많이 합니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홍보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런 의뢰도 있었어요. 저희가 120명 정도에서 끊었는데 입시 설명회를 시의원들이 와서 인사 좀 하겠다. 인근에서 다 모이셨으니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4월부터는 오셔라. 그래서 정치인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인들하고 좀 되면은 늘 잘 도와주더라고요. 저희 사업을.
관심 있게. 그래서 입시 설명회를 하시면 체육 중점학급을 운영하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일주일에 저희 반 체육 수업을 9시간 들어갑니다. 제가 혼자서. 그래서 이 과목도 가르치고 저 과목도 가르치고 혼자 치고 장구 치고 논술도 하고 뭐 다 하는데요. 담임도 제가 하고 계속 보다 보면 그 학생의 특징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잘 관찰하는 게 대학을 잘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부는 얼마나 하는지, 운동 능력은 얼마나 있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는 어떤지, 말솜씨는 또 어떤지 면접에서 아주 중요하니까요. 학생의 학생부는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진짜 얘가 장래 하고 싶은 건 뭔지. 그래서 저한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제가 그런 건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뭐 다 그래도 부모님 생각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1년 내내 가르쳐 놨다가 제가 추천하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들면 손바닥 뒤집거든요. 그럼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학기 초부터 학부모들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학부모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학부모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설명회를 하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딱 떠올라서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런 얘기가 최대 입시계에 금원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선택하고 실기로 당락을 가른다. 저도 지난 3월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선전했었는데요. 그날 학부모들한테 설명하다가 보니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해봤는데 아직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수능으로 대학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설명할 때 보통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수능 점수가 2등급이 나왔는데 저 지방대학을 선택하진 않을 거 아니야. 보통 연대나 고대 선택해. 그러니까 연대나 고대 가는 애들은 보통 2등급 정도로 성적이 고라. 나머지 자웅은 실기로 조금을 겨뤄서 대학을 선발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숭실대학처럼 실기가 70% 정도 되면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능이나 실기나 하나가 고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 변인이. 점수가 어떤 연고대가 뭐 1점대, 2점대로 이렇게 학생들 점수가 수렴되듯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반영 비율이 크면 클수록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크면 그쪽 것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비중을 많이 늘리면 숭실대처럼 70% 이렇게 반영하면 실기 잘하는 애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는 실기가 최상위 수준이 아니고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걸 뒤집을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국민대학교 작년 정시 입시 요강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보여줬는데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입시를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대학교에는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스포츠교육학과, 산업레저, 건강재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스포츠 교육학과는 수능 40%, 실기 40%, 학생부 내신, 교과만 20%에서 100% 선발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 명목 반영 비율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점수가 그렇게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만큼만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40%를 반영한다고 해놓고 최저점을 만점에 가깝게 쫙 끌어올리면 만약에 여기 최저점이 390점이라면 40%가 반영하겠지만 학생들 간의 변동의 폭은 10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명목 비율을 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찾아서 이렇게 실질 반영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을 국민대학교는 보통의 대학은 숨겨놓는데 국민대학교는 본인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공개했어요. 우리가 20이라고 내신 20% 반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33이야. 수능을 40% 반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변동폭이 다른 것들에 비하면 55.58%야. 실기는
40% 반영한다 그랬지만 38%야. 실질 반영 비율을 계산하면 좀 달라지죠. 수능이 아마 고정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수를 다른 요소들이 역전할 수 없는 수능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여기 발생할 거예요. 스포츠 산업내정학과는 실질 반영 비율이 수능으로 가면 여기 70% 반영한다고 그랬지만 실기도 없습니다. 실제는 90%에 육박합니다. 변동 폭이. 보세요. 얘는 0점에서 700점까지 움직이고 빵점인 학생도 있고 700점인 학생도 있고 여기는 못해도 최저점이 9등급을 받아도 내신이 210점이거든요. 올 1등급이어도 300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90점밖에 안 변하고 수능에서는 700점이 움직이니까 실제로는 수능이 훨씬 중요한 거죠. 30대 70 정도가 아닙니다. 90대 10 정도로 수능이 중요합니다. 스포츠 건강재활학과에 가면 또 마찬가지로 10, 70, 20 실기를 넣어놨지만 역시 수능이 82% 정도 반영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율입니다. 근데 수능을 그럼 이렇게 공부만 잘하면 집어넣으면 되냐? 수능 안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또 한 과목이 고정될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의심을 또 하게 됐고요. 들어가 봤더니 이건 보여주진 않았지만 스포츠 교육학과는 국어가 33% 반영한다. 보여줄 겁니다. 그게. 영어가 66.7% 반영한다. 이 얘기는 다시 또 영어가 고정이 될 거니까 영어를 잘하지 않고는 스포츠 교육학과에 들어가기 어렵다. 국어를 잘 봐서 영어를 커버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로 가면 고르게 펴놨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를 짝짝짝 균형감 있게 잘하는 학생이 여기서 유리하다.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에서는 30, 50, 20 이렇게 되는데 역시 영어, 그 다음 국어 잘하는 학생을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 보통 입시를 지도하다 보면 그냥 국민대 이렇게 써놓고 세계과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 보고 대충 총점을 계산하잖아요. 잠시 뒤에 우리 패턴 터치회에서 와서